바람직한 행동이나 기술을 가르칠 때에는 해당 행동을 여러 작은 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를 하나씩 연습해 나가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1. 과제 분석으로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우리가 아동의 기술을 평가할 때 흔히 혼자서 물건을 살 수 있다. 혼자서는 살 수 없다. 와 같이 전체 행동을 단순하게 가능 불가능으로 판단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사기, 열차를 타고 목적지까지 이동하기, 혹은 단순해 보이는 양말 신기 같은 행동도 여러 하위 행동이 연속적으로 이어진 결과입니다. 따라서 각 단계에서 아동이 무엇을 어느 정도 혼자 수행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열차를 타고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없다고 평가된 아동이라도 실제로는 할 수 있는 단계와 할 수 없는 단계가 공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평가를 받았다고 해도 아동마다 어떤 단계가 가능한지, 어느 단계에서 지원이 필요한지 그 양상은 매우 다릅니다. 당연히 중재의 내용 역시 이에 따라 달라져야 합니다. 각 단계의 수행 여부는 누가 보더라도 동일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기술해야 합니다. 또 단계의 세분화 정도는 아동이 기술을 익히는 데 느끼는 난이도에 따라 조절합니다. 기술 습득이 어려울수록 단계는 더 세밀하게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복잡한 행동을 작은 단계로 분해하는 것을 과제 분석 태스크 어널러서스이라고 합니다. 과제 분석의 장점은 아동의 실제 기술 수준을 더욱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후 적용할 연세 CHAI닝 교수법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과제 분석 예시. 마트에서 물건을 산다. 마트까지 이동한다. 마트 안으로 들어간다. 카트를 잡는다. 필요한 상품이 있는 곳으로 이동한다. 상품을 카트에 담는다. 계산대에 상품을 올린다. 돈을 지불한다. 잔돈과 영수증을 받는다. 상품을 장바구니에 담는다. 카트를 정리한다. 마트에서 나온다. 집으로 돌아간다. 열차를 타고 목적지까지 이동한다. 역까지 이동한다. 목적지까지의 표를 산다. 개찰구를 통과한다. 승강장으로 이동한다. 열차를 탄다. 좌석에 앉아 이동 시간을 보낸다. 목적지 역에서 내린다. 개찰구를 통과한다. 역에서 나온다. 양말을 신는다. 양말의 입구를 두 손으로 잡는다. 발 뒤꿈치 방향을 아래로 향하게 하고 입구를 넓힌다. 발가락을 넣는다. 발목까지 끌어올린다. 끝까지 올려 신는다. 2. 행동의 연세 CHAI닝. 연세는 하위 행동들을 사슬 CHAIN처럼 하나로 연결해 완성된 행동을 만들어 가는 지도 방법입니다. 스몰 스텝이라는 점에서는 앞서 설명한 행동 형성과 비슷하지만 목표 행동 자체가 아니라 진행 과정을 단계별로 나누어 지도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세 가지 연세 방법. 순행 연세. 처음 단계부터 하나씩 차례로 연습하는 방식입니다. 역행 연세. 마지막 단계부터 거꾸로 올라오며 연습하는 방식입니다. 전체 과제 제시법.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단계를 이어서 반복 연습합니다. 3. 어떤 연세 방법을 선택해야 할까? 아동이 거의 해당 기술을 습득한 상태라면 전체 과제 제시법이 가장 빠른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순행 연세 또는 역행 연세가 더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역행 연세가 더 추천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행동의 마지막 단계는 대개 자연스러운 성취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매번 성공 경험을 느끼며 학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는 교사가 앞 단계를 먼저 수행하는 모습을 보고 자연스럽게 나머지를 배워가는 아동도 있습니다. 단, 행동의 마지막 단계가 아동에게 불안을 주거나 어려운 단계일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장실 훈련에서 마지막에 물을 내리는 단계를 무서워하는 아동이라면 순행 연세를 사용해 앞 단계의 성공 경험을 차곡차곡 쌓게 한 뒤 흐름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마지막 단계에 도전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